24시간까지인지 몰라도 하여튼 뭐 충전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니까 교대 없이 계속 일한다고 치면 한 2년이면 본전 뽑는다. 그게 노조 계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노조 계산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봇들을 우리와 협의 없이는 단 한 대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인데, 근데 이 흐름을 또 거스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들인다 하면 그냥 안 들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회사에 지금 뭐 존망이라는 게 어쩌면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이는데 우리만 안 들이고 있다가 또 퇴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코스닥 얘기, 그 지수 얘기를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딴 거 찾아보느라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개편 전 지수에 대해서는 좀 저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그냥 재밌게 볼 수는 있어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입사냐? 입사요? 아틀라스가 입사를 한 거냐? 입사를 하냐? 입사했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입사하는 거 아니에요? 구매하는 건데 입사를 한 거냐, 설비 투자를 한 거냐? 근데 입사는 아니겠네요. 왜냐면 휴가가 없죠. 그다음에 근로 시간에 노동 시간에 제한이 없죠. 그다음에 그 다른 복지가 없을 거 아니야. 근로 계약서를 안 쓸 거 아니에요. 노조 입장에서는 그 입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로봇세로 연결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설비 투자의 경우랑 로봇세. 근데 이 부분을 일단은 진짜 그 기술적인 부분들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현대차 내부에서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있는 임원분하고 얼마 전에 좀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좀 그리고 여러분, 여쭤봤을 때, 존망이 저 욕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냐 죽냐의 그 니은 받침 존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욕했다고 그러시는데 욕한 거 아닙니다. 욕은 네. 안 해요, 정프로가. 저 욕은 아니에요. 실생활에서도 욕은 안 해요, 네. 제가. 니은 받침 존망.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럴 크게 때 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공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 기반이 되는 거를 만드는 차체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프레스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색깔칠하는 도장 공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의장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앞에 그 차체, 프레스, 도장 쪽은 그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의장 쪽이 좀 어려운데, 의장 쪽은 그런 겁니다. 이게 거기다 시트 갖다 끼고, 네. 앞에다가 이제 계기판 갖다 끼고, 이런 것들은 그 수많은 모듈들을 정교하게 자기 위치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얘를 자동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것들은 수작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로봇 만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물건을 이렇게 들 때 네. 무거운 거 드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사람은 손에 마찰력이 있어요. 이거 딱 들었을 때 얘가 미끄럽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주고, 아니면 힘을 빼고, 이 컵을 들 때도 딱 봤을 때 얘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좀 더 세게 잡고 살살 잡고 마찰력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미묘한 감각을 만들어내는 게 로봇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의장 공정에서 그거를 정말 그 정교하게 그걸 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이 있고, 하나는 대체가 있다. 대체라는 건 사람을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보완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들어갔을 때 지금 의장 공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보완에 가까워요. 보완에 가깝다라는 거는 거기 아틀라스가 50kg까지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짝 이런 거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뭐 부품 옮기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현재 지금 노조원으로 있는 분들은 로봇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실제로 도입이 돼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로봇의 성능이 점점 올라가서 몇 년 후에는 그런 것까지 구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대차 노조는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안 잘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게 되냐면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청년층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포석이 있겠지만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다른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투쟁의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청년 채용 감소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틀라스가 도입이 그러니까 아틀라스 얘기가 좀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은,
이전에 로봇이 도입되는 것들은 자동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저항하지 않았던 거는 로봇의 성능이 그렇게까지 빨리 높아질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CES에서 보여줬던 게 엔비디아의 어떤 그 피지컬 AI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딥마인드가 두뇌 역할을 또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생각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꼭 그 로봇 회사가 로봇의 두뇌를 다 만들지 않더라도 네. 기계공학적으로 뛰어난 부분들이 더해졌을 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속도라면은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뭐 이게 당장 뭐 내후년에 나오는 아틀라스가 지금 보시면은 사람처럼 걷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몸도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저런 것들 보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어쩌면 현대차 주가에도 좀 반영된 측면이 있고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로봇세라는 게 처음 논의를 시작했던 게 EU에서 2017년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8년이 지나는 동안 논의의 진척사항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현대차 노조의 저항을 저거 노조의 어떤 기득권 밥그릇지키기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로봇이 만약에 일자리를 뺏어가면은 어떻게 우리 경제 구조를 꾸려가야 되지? 사람들 다 잘리고 나면 물건은 누가 사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진지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현대차 노조 뭐 이기적이라고 뭐 비난하는 거야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얘기가 아까 뭐 현실적으로 저 사람은 그래도 피해볼 거 없어.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볼 게 아니라 로봇과 AI가 도입된 세상에서의 우리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1, 2강을 형성하면서 그동안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화제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뭐 네. 테슬라가 뭘 보여줬다 그러면 중국의 유니티가 또 뭐 춤추는 뭘 보여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사실 이제 우리도 있지롱 하면서 이제 현대가 반가운 소식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후발주자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야. 그동안의 시간을 좀 따라잡은 것 같아. 어쩌면 더 나아라고 평가받는 부분이 뭐냐면 뭐 그동안은 이런 360도 회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상업화 데이터, 타임테이블,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나왔어요. 이게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환호하는 부분입니다. 한 대 얼마야? 휴머노이드 테슬라 얼마에 팔 거야? 언제부터 팔 수 있어? 몰라요 그거. 네. 근데 현대는 지금 얼추 나온단 말이에요. 네. 2억 선일 거야. 아하. 연간 유지비는 1,300만 원일 거야. 아하. 언제부터 투입돼? 2028년 시운전, 30년 전 세계 양산. 딱딱 떨어지단 말이죠. 가장 자본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궁금해하는 확실한 수치를 가장 먼저 보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흐름을 현대가 제일 먼저 가져갈지도 모르겠다. 네.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요? 막을 수 없는 로봇 시대에 어쩌면 제일 앞설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환호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우리 내부에 있는 노조가 아니야 우리 공장에 못 들어와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주목을 끌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권 기자님 말씀처럼 저 노동자 3명분을 그냥 로봇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24시간 할 수 있고요. 네. 혼자 배터리 다 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존에 우리 인간이 하던 이 노동 문제를 이 로봇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 새로운 이 시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의의 시점이 어쩌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네. 자본 플러스 사유 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화두가 던져졌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노조가 걱정하는 부분도 일면 있는 게 기존에 고용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노사 합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회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얘기할 만해. 네. 얘기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권 기자님 분석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장 먼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먼저 올 거냐? 이제 바로 대체될 수 있는 단순. 그러니까 우리도 현장 안에서도 기술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말고 단순직, 비숙련공 그리고 앞으로 채용될 청년 세대라든지 그렇죠. 이쪽의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노조가 이 문제를 쏴지만 이거는 이제 자본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후에 이제 청년 세대를 5년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이쪽 세대들에게 어쩌면 큰 문제를 던진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공사장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벽돌 나르고 이런 일이 제일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 그런 것도 사실 금방 대체되겠어요, 그죠?
만약에 로봇이 있다고 치면 예, 그거는 오히려 단순 환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훨씬 더 그 대체가 좀 수월해지고요. 네. 이번에 그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신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유니트리를 비롯해서 예전에 현대차의 보선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주로 잘하는 게 댄스였습니다. 춤을 잘 맞아, 춰요. 맞아요. 그리고 주 수익원이 우리의 경쟁자 유튜버였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 말고는 돈 버는 게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유니트리가 이번에 보여줬던 주특기는 쿵우였죠. 아, 그 수박 차버리는 거.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게 사실은 그 움직임들 자체가 로봇으로서의 기능을 되게 훌륭하게 해내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아틀라스가 보여줬던 것들은 공장에서 일하기 좋겠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몸의 움직임도 예를 들어서 괜히 뭐 화려하게 막 이것저것 춤추지 않고 딱 필요한 노동에 예. 필요한 만큼. 예.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인간이 들면 옆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돌 필요 없거든요. 몸통만 돌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팔만 돌리고 몸통 돌리고 고개를 360도 돌려버리고 그래갖고 저렇게 움직이면 훨씬 효율적이겠네. 그리고 나서 배터리 갈로 혼자 가가지고 등에서 배터리 빼가지고 다시 끼고 그런 걸 보면서 얘는 공장에서 쓰려고 만들었나 보다라는 게 있고 우리의 또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장사하다 할 거 없으면은 음식 장사를 해라. 그래도 굶어 죽진 않는다. 안 되면 네가 먹어라. 아니,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현대차가 딱 그렇습니다. 아. 이거를 다른데 뭔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한 몸짓들을 보여야 되는데 현대차는 자기 공장에 쓸 거기 때문에 자기 공장에 맞는 로봇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차 공장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죠. 거기 현대 위아, 현대 로템,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자기네 공장에만 도입해도 로봇 숫자가 꽤 됩니다. 네. 그리고서 현대차가 지금 로보틱스랩에서 만든 로봇 중에 이게 로봇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팔 드는 로봇이 있습니다. 옷에 입는 거. 입어가지고 팔 이게 들면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딱 입으면은 다 올려줘요. 네. 자동으로 쫙 올려주는 그런 허리 스프링이라는 게 지지하고 있는데. 다리 지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허리 지지하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나도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언맨이 되시려고. 그거 아직 비공개인데 아시길래. 아 그래요? 제가 보고 오긴 했거든요. 아 정의선. 네, 그리고 이거 뭐야? 그래갖고 별로 본 적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작년 판매분 다 팔았어요 이미. 그게 다 계열사에서 소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계열사에서도 소화를 하고 네. 뭐 건설사라든지 조선사에서도 하고 올해는 농업진흥청하고 해가지고 과일 딸 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팔에 들어가는 아니 그냥 과일값이 너무 비싸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 싸지겠지. 어깨 나가는 거에 비하면 아. 얘가 훨씬 싸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게 사실 미국 공장에서 쓰려고 만든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만들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는 양산력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쓸 곳이 있고 테스트 패드가 있고 데이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회사가 이번에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보시기에는 중국 로봇이 훨씬 더 화려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왜 현대차의 그 뭐 다들 여러 투자자들이 점수를 줬는가라고 본다면은 이런 기반 환경들도 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 아틀라스 시연되는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뭐 노조 문제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제 전문적인 분석이 좀 덜 되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현대가 그동안 2, 3년간 그럼 왜 조용히 했을까? 그냥 열심히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공장에서 짠 하고 로봇만 만든 건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 현대 계열이 이 로봇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준비했다라는 게 이번에 속속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연구할수록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권 기자님이 아주 일단은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거예요. 현대 공장이 현대 차만 해도 많고 다른 회사도 엄청 많아요. 계열사에서. 그러면 야 이참에 로봇 시대에 맞는 공장 디자인이 뭐냐? 그럼 너 먼저 해봐. 거기 먼저 들어가게. 또 야 팔 누가 만들 거야? 액추에이터 누가 할 거야?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봇 시대를 대비한 그룹사의 나름의 이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쭉 깔려 있었고 네. 회사마다 특장점을 잡아서 무언가를 다 해왔다는 게 이번에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 테마가 확실하게 장착됐다. 이렇게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긴 네. 한데 싱가포르에 현대차 혁신연구소 하나 있어요. 거기가 조그만 공장이거든요. 일종의 파일럿 공장인데
이게 자동화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작은 공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뭔 얘기했냐면은 그 공장 연구 공장에서 뭘 만드는지를 한국에 있으면 알려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다 만든 거다. 이게 자동화 공정들이 막 이루어지면 분명히 노조에서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디지털 트윈부터 뭐 이것저것 연구하던 거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어떤 모습을 그릴지를 현대차 노조뿐만 아니라 우리도 걱정해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매우 로봇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많이 해왔고, 그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건 바로 아마 산업 현장에 머지않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노조에서는 굉장한 좀 거부감을 현재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회사랑 또 협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